기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거. 자, 여기서 기화기 나오면은 말들 생각해보죠. 지금 이게 책에 단원이 LPG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기가 수월할 거예요. 아, LPG 기화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1번부터 60번까지 무작위로 섞여져 있는 문제 중에서 갑자기 기화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느냐? 먼저 이제 유추를 한번 해봐야 돼. 기화라는 것은 액체를 뭘로? 기체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열을 흡수하면서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기체로 되는 건 증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기화 이렇게 되면은 좀 강제성을 띈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열을 버리고 식어서 저절로 온도가 떨어져서 저절로 이렇게 액체가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응축이라고 하죠. 응축. 근데 강제로 압축기로 눌러가면서 냉각기로 식혀가면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액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화의 반대는 액화죠. 그리고 증발의 반대는 뭐가 돼요? 응축이 되겠죠. 증발의 반대는 응축이 된다. 기화의 반대는 액화가 된다. 근데 기화라고 하는 경우는 강제로 한다는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액체가 기체로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막 기체가 잘 된다. 그런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경우가 부화가스에서 공부를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공기를 액화를 시켰다가 다시 뭘로? 기체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기체로 되면은 다 성분이 분리가 되잖아요. 산소, 아르곤, 질소가 분리가 되어서 나오죠. 따로따로. 증발하는 온도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강제로 기화기를 쓰지 않아도 어때요? 저절로 기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산소는 대기압 상태에서 마이너스 183도, 아르곤은 마이너스 186도,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면은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온에서 이렇게 특수가스 공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리 겨울철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겨울철이 영하 183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영하 10도다 그래도 영하 10도라 그래도 183도보다는 무려 173도나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는 액체로 만들어서 액화시킨 공기는 하나에 놔둬도 저절로 기체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기화기를 사용한다는 용어가 안 나와요. 강제로 기화기를 쓴다는 용어가 안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있죠. 뭐예요? 석유가스를 액화를 시켜서 뭐로 만들어요? 다시 기체로 만들어야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석유가스가 PG잖아요. PG. 액화를 시킨 건 뭐예요? LPG잖아요. LPG를 기체로 만들어야지만이 뭐가 돼요? 다시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떼든지 보일러에서 버너에서 불을 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스레인지에서 여러분 도시가스 이렇게 공급되면 가스레인지 탁탁 켜면은 거기서 막 물 나오듯이 액체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기화된 것을 연료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공기는 기화기는 사용을 안 해. 그런데 석유가스는 액화를 시킨 것이 프로판 성분은 비교적 증발이 잘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부탄은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부탄은 증발이 잘 안 돼.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되는 거죠. 영하 0.5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오늘처럼 또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5도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증발을 전혀 안 해요. 프로판도 영하 42도면은 증발하는데 겨울철에 온도가 영하 4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증발하니까 프로판 성분은 증발을 잘 하죠. 그렇죠? 근데 부탄은 뭐예요? 마이너스 0.5도이기 때문에 증발이 되는 중 안 되는 중 겨울철에 이럽니다. 여름철은 증발되지만
따라서 미직증은하기 때문에 액화수액화수 LPG는 기체로 만들 때 대량으로 쓰려면은 강제로 기화를 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화기를 용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알아야 돼. 뭐예요? LPG 기화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케이스는 강제로 기화시키기 이런 게 없다. 아시겠죠? LPG만 강제 기화기라는 용어 나온다. 지금 여러분이 이 단원이 LPG구나 그러니까 문제 풀면 기화기 그러면 LPG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0문제 중에 섞어져서 무작위로 섞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CBT 시험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 순서도 무작위죠. 단원별 차례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60문제가. 그러죠? 이러면 시험 봐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섞어져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책에는 차례대로 정리가 돼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건 수월해.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는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이거 문제 나 한 2번 읽어봤어. 다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요걸 뒤죽박죽 해놓으면 알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개념별로 정리된 요 문제들을 3번 이상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응? 여러분 것이 되려면 머릿속에 완전히 딱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려면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봐야 된다고요. 겨우 한 번 읽어보고 시험 보러 간다? 그 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서 겨우 한 번 읽어보고 하면은 어때요?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이제 제가 뭐 김씨 박씨 중에서 특별히 김씨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김 여사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읽어서는 안 돼. 자격증 시험. 자, 기화기는 기화를 시킬 때 방식이 있죠.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은 열을 빨아들이면은 기체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압력을 빼도 기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을 먼저 가온하고 감하고 그러든지 또는 뭐예요? 압력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방법은 순서가 방식이 가온 감압이 다르면 가온을 먼저 하고 열을 먼저 가하고 압력을 빼는 거고 감압 가온이라 그렇게 나오면은 압력을 먼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열을 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온이다 그러면 열을 가하는 건데 열을 가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을 가하는 방식 이 뭐냐? 대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기열. 여러분들 저 칠판에 적혀진 걸 필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설명 이외의 것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대기열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방열판을 붙여서 기화기를 통과할 때 열을 빨아들이는 방열 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어때요? 빨아들여서 증발하는 거죠. 성능이 안 좋아요. 왜? 너무 차니까 LPG가 통과를 하면서 증발하면서 열을 많이 흡수하면 너무 차가워지니까 저희가 서리가 달라붙어요. 서리가. 그래서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는 무슨 방식이냐면은 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열? 온수. 그러니까 온수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거죠. 온수가 흐르게 해서 거의 열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죠. 서리도 안 나가붙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겨울철에는 얼을 안 얼어요. 온수가 얼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가동을 안 하면 동파될 우려가 있겠죠. 대기 열로 열을 빨아들이는 방식은 서리가 붙을 망정 동파는 안 되죠. 그냥 공기적으로 방열판만 있는 경우 방열핀만. 온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열교환기 이중구조로 되는 열교환기를 통과를 하는데 그 속에 정체가 되어 있다면은 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열? 전열식.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 히터를 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산업기사 이상 시험 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기능사에서는 어떻게 또 가열을 하느냐 그런 것은 잘 나오진 않아요.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가 틀린 거인데 1번 기화기 사용할 때 장점은 LP가스 종류에 관계없이 한냉시에도 추울 때에도 충분히 기화를 시킨다. 2번 기화장치 구성 요소 중에는 기화시키는 곳이 있고 제어를 하는 곳이 있고 조합부. 조합부가 뭐냐면은 압력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에요. 압력을 조절해 주는 부분. 조합부 등이 있다. 3번
가막 가열 방식은 그랬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 가막 가열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가막부터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열을 가야죠. 근데 보세요. 가막 가열 방식은 열교환기에 의해서 액상의 액체 상태의 가스를 기화를 시킨 다음에 조정기로 감압을 시킨다. 순서 바뀌었죠? 순서가 왜 바뀌었어요? 열교환기에서 액체의 가스를 기화를 시킨 다음에 먼저 액체의 가스를 열교환기에서 열을 가해서 기화를 시킨 다음에 조정기로 감압을 시키는 것은 가열 감압이에요. 순서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감압 가열이 아니고 뭐예요? 가열 감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말장난 같은데 의외에 보세요. 답이 있어요. 이거 눈으로 쑥 읽고 넘어가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속아요. 이런 문제는 3번이 틀린 말입니다. 문제 18번. LP가스 공급 방식 중에 강제 기화 방식 특징 설명 틀린 거 1번 기화량 가감이 용이하다. 기화량 가감이 용이한 이유는 가열기를 세게 틀면 열교환기를 세게 틀면은 어때요? 기체가 많이 나오죠. 그다음 그걸 줄이면 어때요? 기체가 적게 나오죠. 그래서 충분히 소비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좋다. 두 번째, 공급 가스 조성이 일정하다. 그 이유는 부탄 성분이 충분히 다 증발하기 때문에 사용액을 다 동일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프로판 부탄 성분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의 주성분이야? 무엇의 주성분? LPG 주성분이에요. LPG 주성분인데 여름철에는 다 증발을 하지만 여름철 기온이 막 25도, 30도 사이가 되니까 증발을 다 하겠지만 겨울철 되면은 프로판은 증발을 하는데 부탄은 증발한다 안 한다? 영상으로 올라가면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증발하고 영하로 떨어지면 증발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섞어지는 성분이 이걸 보고 조성 성분이 다르다. 조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기화기를 사용하면은 부탄이나 프로판이나 다 증발해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액체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증발합니다. 다 모든 성분을 골고루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조성이 일정하다. 발열량도 어때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죠. 프로판과 부탄이 발열량이 다르다고 했죠. 약간 부탄이 약 1.3배 정도 나옵니다. 세 번째,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안 되죠. 기체로 나오면은 사용할 때 최적거래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최적거래제. 통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 최적거래제.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당으로 사용량을, 가스량을 계산을 합니다. 얼마당. 계산을 해서 측정하려면은 가스 계량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번째, 한랭 시에도 충분히 기화시킬 수 있다. 맞죠? 반드시 최적거래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계량기 설치해야 됩니다. 19번 문제. LPG 기화 장치 작동 원리에 따른 부분으로서 저온의 액화가스를 조정기를 통해서 감압을 먼저 하고 열교환기에 공급해서 강제로 기화시키는 공방법. 자, 감압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감압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예요? 열교환기에서 열을 가하니까 뭐야? 가열이 나중에 들어가겠죠. 감압 가열 방식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구분하기 쉽겠죠?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19번 보기 나와 있는 그 문제하고 17번에 나와 있는 보기 3번하고 잘 보면 그게 원리적으로 두 가지구나. 열을 가해서 가온이 가열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네, 가열, 요게 가열이 가온이에요. 가열에서 압력을 떨어뜨리거나 감압하고 나서 열을 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랬죠. 20번. 액화서희가스용 강제 용기라. 강제 용기가 뭐냐? 20번. 강제 용기. 기술 자격증 공부할 때 기술 용어를 알아야 돼. 강제적으로 용기 그릇에다 집어넣냐? 그게 아니고 강철제는. 강철제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강제 용기라고 해요. 강제 용기. 알겠죠? 보일러에도 그래요. 강철제 보일러. 강철로 만드는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인데 요걸 갖다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강제 보일러. 그렇게 말해요. 강제 보일러. 네? 그러면 주철로 만드는 주철제 보일러는 주제 보일러? 안 그래요. 그것은 생략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주철제 보일러 또는 제자를 띄고 주철 보일러. 그렇게 불러요. 주제 보일러라고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 빼고 이 앞하고 뒤만 해갖고 부르는 데야 그냥 그거는 스제 보일러. 이제 나중에 스테인레스제 보일러. 스제 보일러. 뭐예요? 스제 보일러고요. 스칸디나비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생략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알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강제 용기란 액화서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 용적이 속의 부피가 얼마 미만인 것을 말하는지. 자, 고압가스 용접용기 제일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KGS 코드 AC211번 코드집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용 강제 용기란 내 용적이 20리터 이상이고 최대 크기는 150리터 미만이다. 알았죠? 이유가 없어요. 왜? 법으로 정해놨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건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LPG 가스통을 최대 몇 리터 강제 용기다. LPG 강제 용기다. 그러면 몇 리터 크기라고 최대가 125리터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미만이니까. 알았죠? 네,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 크기. 최소 20리터 이상은 돼야 돼요. 알겠죠? LPG 충전하기 위한 강제 용기다. 그러면은 용량이 얼마? 2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크기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하고 탱크하고 어떤 부분이 있죠? 자, 용기가 나왔는데 좀 알아야 돼요. 용기. 이게 용기가 아니야. 용기가 아니고요. 술 먹으면 생기는 그 용기가 아니고요. 용기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알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운반 가능. 가스통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스통. 운반이 가능하다. 그러면 용기고요. 알았죠? 탱크는 운반돼야 안 돼요. 그렇죠. 운반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고정이 되는 거예요. 탱크는 지상에 설치해서 땅바닥에 고정하는 게 있고 지하에 땅 파가지고 지하에 고정하는 탱크예요. 지하 저장 탱크. 지상에 설치된 일반 지상 저장 탱크가 있고요. 특별히 자동차 위에다가 고정해 놓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탱크 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탱크 롤이. 탱크 롤이. 그러니까 탱크는 탱크 롤은 돌아다니던데요. 아니요. 탱크는 안 돌아다녀요. 바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주세요. 탱크는 어디에 딱 붙어있어요? 그냥? 차에만 딱 붙어있어. 어디 도망도 못 가. 그거 들어가고 옆집에다 갖다 놓고 못해요. 바퀴가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고정돼 있다. 땅 위에 고정돼 있다. 지하에 고정돼 있다.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탱크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를 나중에 풀다면 안전관리만 딱 정리하는 문제 보면은 탱크가 나와요. 탱크가 나오는데 탱크도 용량이 얼마 넘어가면 그냥 일반 탱크인데 용량이 얼마 이하로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형 저장 탱크라고 불러줘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둡시다. 가스통 크기가 최대가 125리터 미만인데요. 여러분 이제 LPG 통 같은 경우 보면은 100리터 LPG 통 용기 합계가 몇 리터? 100리터. 100리터가 넘어가면은 많잖아요, 양이. 그죠? 네. 이런 경우는 뭐로 설치하냐면 캐비넷 내에 설치해야 돼요. 알겠죠? 용기를 바깥에다 노출시켜서 땅바닥에다 그냥 햇빛 쪼이는 데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렇게 100리터가 넘어가는 합계가 100리터가 넘어가면은 어디다 한다고? 캐비넷. 그래서 직사광선도 피하고 빗물도 피하고 해서 딱 케이싱 내에다가 해놔야 돼. 그래서 가스통을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가스통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캐비넷 안에다가 설치해 놓고 속에서 이제 집합에서 배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뭔 말인지 알겠죠? 속에다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캐비넷을 설치해야 돼요. 캐비넷을 설치해야 되는 게 용량이 얼마라고요? 100리터. 요거 봐두셔야 돼요. 별도로 봐야 돼요. 별도로. 그것도 별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21번. LPG 1리터가 기화를 하면은 약 250리터의 가스가 된다. 이거 LPG 공부할 때 기초적으로 했죠. 액화를 시키면은 부피가 250분의 1로 줄어. 근데 다시 기체로 기화를 시키면 250배가 돼요. 근데 천연가스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LPG가 기화가 되면 몇 배가 된다고? 숫자는 외워놔야 돼요. LNG는 기화가 되면 몇 배가 된다고? 네, 6까지는 알려줄게. 얼마? 600배, 600배. 네, 두 개를 약간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느닷없이 150이라고 이렇게 깽뚱하게 이렇게 숫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스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암기할 부분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딱딱 정해진 숫자들은 외워야 돼요. 번거롭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많이 봐야 돼. 이거 막 눈을 한번 쫙 째려본다고 해서 외워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반도체도 아니고 컴퓨터 뭐 타이핑하는 뭐 키보드도 아니고 입력하면 안 지워집니까? 바이러스 먹기 전까지는. 사람도 바이러스 먹어요. 뭐 하면 잊어먹어? 예, 알코올. 예, 필름 한 번씩 끊어지면 팡팡 이제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되죠. 바이러스. 자, 그렇다면은 LP가스가 10kg이 있다 그 말이야. LPG가. 그러면 기화하면은 체력이 얼마냐? 이제 21번 같은 문제 유형은 가스로 만들면은 얼마나 부피가 될 것이냐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왜 안 그래요? 자, 10kg이래요. 액체가 10kg이 있대. 근데 이게 기화가 되면은 몇 입방미터나 될 것이냐? 이거 250배예요. 무조건 250배예요. 답 250배. 해봅시다. 그냥 무식하게 산수로 푸는 거예요. 10kg 곱하기 250배. 그러니까 얼마 나와? 2,500이야. 아무리 숫자를 2,500을 찾아봐도 안 나왔네. 큰일 났네. 2,500 근처도 없네. 그래서 2,500이니까 뭔가 잘못 나왔겠지. 2,500이니까 답 4번. 이렇게 찍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500이니까 25까지는 일치하잖아. 00 빼고 뭔가 내가 계산기 잘못 눌렀겠지. 그래서 보기 4번 25 입방미터가 나온 거예요. 요 틀린 사람 과반수 이상이 답 4번 찍어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기화를 시켰을 때 유형을 한번 문제 유형 보죠. 액체를 기체로 기화를 시키면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충전량 구하는 게 있어요. 충전량이 몇 킬로그램이나 충전할 수 있을까? 충전량 구하는 거. 이거 고압가스 용기 계산할 때 최적 나누기 용기 최적 나누기 뭐예요? C 해서 충전 상수라고 해서 바로 나누면 계산하는 거 많이 풀어봤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형태니까 이런 문제들이 딸랑 한 문제 나와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각각의 다른 스타일들이 나왔는데 한 500문제 정도 추려져 있거든요. 500개의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을 솜이 물 빨아들이듯이 완전히 그 해설 하나를 그 문제 하나를 유형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쓱 읽고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개념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50배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LPG 액체가 1리터가 있다면은 이게 기화가 되면은 가스가 기체로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50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10kg이라고 나와 있지 리터로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kg이 도대체 몇 리터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10kg이 몇 리터인지. 즉 질량 또는 중량, 이 F자 붙어 있으면 중량이고 안 붙어 있으면 질량인데 이게 부피로 알아야 돼. 리터가 부피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질량이나 또는 중량을 중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상으로 질량 그러면은 되게 개념이 어렵잖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량을 부피로 고칠 때는
곱하기 뭐 하면 돼요? 비체적. 체적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중량당 1kg당 체적이 얼마씩인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비체적이라고 해요. 곱하기 비체적 하면 부피로 체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비체적이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없던데요. 당연히 없을 수가 있죠. 비체적 반대말 있죠. 뭐예요? 비중량이잖아요. 그렇죠? 비중량인데 비중량이 나와 있을 때는 비체적하고 비중량하고 반대말이니까 곱하기도 반대로 뒤진 거예요. 뭐요? 나누기. 제가 이야기했죠? 손바닥 두 번 뒤집으면 똑같다고. 곱하기 뒤집고 비체적 뒤집고 곱하기 뒤집으면 나누기. 비체적 뒤집으면 뭐야? 비체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나누기 2분의 1하고 곱하기 2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이나 나누기 2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곱하기 뒤집으면 나누기 2분의 1 뒤집으면 1분의 2니까 2죠.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는 말이나 나누기 2로 한다는 말이나 같아요? 틀려요? 이건 가스 수업이 아니라 이건 사인인데요. 조금 구구쌤보다는 좀 어려워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거든요. 구구쌤은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제가 저희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산수를 잘 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지장 없어. 그 이상 범위가 넘으면 뭔 이용하면 돼? 계산기. 어차피 이런 것도 계산기 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산수밖에 안 나와. 김은상 씨는 초등학교 4학년. 4학년까지 오면 뭐 나오냐면 도형 계산하는 거, 부피, 최적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산수책 보세요.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탱크 만드는 거 빼놓고는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10kg 얼마예요? 비중량 나눠보니까 얼마? 비중이 0.5라고 그랬죠? 10 나누기 뭐야? 0.5 이러면 부피로 고쳐진다는 거죠.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몇 배로 된다는 거야? 이게 250배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50배 해야죠. 그렇죠? 이걸 계산기를 두들면 얼마 나오냐면은 2,500이 나오는 게 아니죠. 0.5니까 얼마예요? 5,000이 나와요. 5,000. 5이 답이 없는데요. 5자 들어간 것은 있어요. 2번이 답이야. 문제는 5,000리터인데 5,000리터잖아요. 리터로 1, 2, 3, 4가 안 나오고 입방리터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리터가 뭘로 불러요? 1입방리터라고요. 그러니까 5,000리터는 얼마예요? 5입방리터. 나누기 1,000 해보면 되겠죠?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거죠. 답이 2번. 이게 되셨죠?